당선자한테 전화해서. 그리고 여당은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뭐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정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손은 누가 키워?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민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솟는 거지. 지금 뭐 그냥 버티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른바 의정 갈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걱정하는 신문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약 없는 수술 막막함이 쌓인다. 지금 의정 갈등에 의료 공백이 2달째 계속 이어지면서 수술을 못 하고 있는 중환자들의 얘기들을 저렇게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또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중앙일보 일면 일면. 병원 찾다가 잇단 사망, 의료 붕괴 신호탄 우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종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지방에 생기고 그렇죠. 있다고.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이송이 돼야 되는데 네. 이송을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전전하다가 수도권에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병원은 이제 아주대병원인데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나 이런 데로 이송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사에 나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119 구급차로 2시간 4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시간 40분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좋은 상황일 수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이 다리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와요, 이 기사에. 네네. 의료 공백 때문에 걸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니게 된 사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지만 피해를 키운 사례가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 공백 때문에. 그쵸. 이걸 예.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빅5 병원이 지금 종합면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일면에서 종합면으로 이제 기사를 흘려가지고 쓴 기사인데 전공의가 이제 이탈해서 암 수술을 대형 병원이 줄였는데도 지금 암 수술이 5개월 넘게 밀렸다고 해요. 환자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선일보도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조선일보도 이렇게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정부 수용할 듯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다 통보를 해줬잖아요. 근데 네. 이 중에 국립대들이 그러면 우리가 통보받은 의대 정원 중에 우리가 그걸 100% 다 뽑지 않고 한 50%나 요 정도만 뽑아도 되게 해주세요. 재량권을 좀 달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뭐 여러분들 사정이 그렇다면은 그게 50%든 70%든 알아서 좀 줄여서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줄 것은 같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의료계에서 그걸 받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총 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얼마나 줄어드는 거냐가 궁금해지잖아요. 네. 이 기사에 의하면 1,500명 정도 규모로 줄어들 것이다. 2,000명이 1,500명으로 500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의료계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됐다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어물쩍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거는 해법이 그렇죠. 아니고. 해법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에다가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합쳐가지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다 머리 모아가지고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했으면 그런 거라도 사실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비선하고 뭐 이런 인사 얘기하고 여당은 지금 저렇게 정신없고 뭐냐. 그러니까 의정 갈등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관저 계시니까 계속. 그렇죠. 네. 의정 갈등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지금 의정 갈등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생 문제, 물가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뭐 태산입니다.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일면이 아니고 일면이네요. 일면이에요. 위로 올려놔가지고요. 고물가 변수에서 상수로 정부 3월 정점 전망 무색. 지금 정부가 뭐 맨날 뭐 물가 안정됐다,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 추경호 전 부총리가 뭐 또 그런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해놨던데 종합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정부 눈치 보기 끝났다. 총선 끝나자 식품 생필품 도미노 인상.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정부가 꽉 묶어놓고 선거 때만 기다리라고 그냥 꽉 이렇게 묶어놨던 건데 지금 다 스르르 풀려버렸어. 그렇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 대책 없으니 결국 그래서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일보 보여주시면 한국일보 오면 자, 민주당 윤과의 협치 기대 접었다. 민생 독자 플랜 시동 걸기 시작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폐기됐던 이 양곡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지금 추진한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등등의 얘기가 지금 여러모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사에. 반성과 쇄신이 부족했던 윤 대통령의 총선 입장 표명도 민주당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힌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손을 내밀었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할 생각이 있었지만 변명 가득한 메시지를 보고 기대를 접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자고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독자 플랜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가자는 어떤 그런 취지인 건데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통들을 모아서 급하게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지금 대안을 얘기를 한다는 건데 제3자 입장에서 정부의 촉구만 하기에는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입법으로 실행해보자. 그래서 처분적 법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하겠다.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드는 신용사면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하라든지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취합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면은 안 보여드렸지만 비선실세 실세 취재하는 거 보도하는 거에 손 일단 놓고 야당이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보수신문들은 일제히 일면에서 야당이 입법 독주다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좀 비판하고 있어요. 시선을 야당 쪽으로 좀 돌렸지.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야당 입장 뭐 속칭 말하면 까야지. 야당을 막 까는 걸로 지금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민생 문제 얘기했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그러면 마무리 경향신문 사설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대미를 장식해 주십시오. 대미를요? 경향신문 사설은 제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설을 저희가 전해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입법 독주라고 하면서 계속 여론전을 펼칠 거거든요. 보수 언론이 종편이나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야당이 혼자 밀어붙이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당이 안 하니까 협치 안 하니까 그럼 국민들이 의석을 이렇게까지 줬다고 하는 거는 국회라도 나서서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민생 문제 챙기려고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향신문 제목은 사설 제목은 경제 취약자 돕고 내수 살릴 민생 추경 검토할 만하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정부 여당 싸늘한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 포퓰리즘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적 돈잔치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그럴 자격이 있냐?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감세 공약과 수백조 원대 개발 공약을 쏟아냈는데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의 끝판왕 아니냐. 그에 비하면 감세와 개발 사업에 쓸 재정을 민생회복으로 돌리자는 야당 주장이 그렇게 과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래서 추경 요구를 외면할 것만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 안정 방향을 찾아야 된다. 재정 지출은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집중시키면 효과가 클 것이다 등등.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 덧붙이고 싶은 말은 야당이 내놓는 모든 지금 대안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야당의 주장이니까. 그리고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당이 소수 의석이지만 나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협의체를 만들든지 정부도 와서 협의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포퓰리즘이다 안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한 권력을 막 나누고 뭐 이런 거에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대미를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이 되지 않도록 야당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야당이 여론을 모아가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레드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정에서 뭐 늘 옳다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